네, 심플 영어 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심플 영어의 원리, 오늘은 97페이지를 한번 또 감상을 해봐요. 자, 이제 영어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영어를 감상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를 감상하면서 영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단순한지를 한번 보면서 영어를 한번 감상해 보는 거예요. 자, a soldier 한번 봐요. 한 사람의 soldier, 군인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명사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처음 심플 영어를 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걸 명사로 하겠지만, 이제 심플 영어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저거는 명사라기보다도 일단 준동사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준동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자, 준동사요. 자, 우리가 준동사라는 이 말이 말이에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에도 준동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준동사라고 쓰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동사 준동사 있지 않습니까?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 즉 뭐죠? 부정사라든가 분사라든가 이런 거 동명사 정도를 준동사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준동사로 보는 건 전부 다 정확하게 봤는데 준동사라고 하는 건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영어의 핵심이 준동사거든요. 자,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준동사에서 출발해서 명사로도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도 쓰이고, 자, 그 다음에는 부사로도 쓰여요. 자, 이것이 영어의 황금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어 어렵고 답답해졌던 거예요. 근데 영어는 영어의 특성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어의 특성이에요. 이게 바로 황금의 룰이에요. 황금의 룰. 자,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아직도 자,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어 볼까요? 단어라고 하는 것. 단어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단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단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단어에는 그 단어에는 어떤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이라든지 어떤 뭐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남자라는 자격, 여자라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즉 남자는 남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격과 여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단어도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을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품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와 자격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 자격이라면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문법 용어로는 안 맞죠. 그래서 그걸 특히 단어의 자격과 능력을 우리는 품사라고 그럽니다. 품사는 뭐 우리 8가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을 구분해 보면 8가지 정도 되는 거죠. 일이란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품사는 한 8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어떤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 자, 하는 일이라 하면 참 좋은데 이걸 또 한자수로 간단하게 말하면 성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성분.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품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기 때문에 문장이 되나 문장이 되지 않으나 품사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품사를 가지고 드디어 문장이 될 때 그때 이제 성분이라고 하는 것,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문장이 혼자 있을 때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자격만 있지만 이것이 이제 드디어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남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가정이 없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가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가정이 생기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남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그 남자라는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될 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손자도 될 수 있죠. 근데 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자라는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할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엄마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죠. 손녀가 될 수 있고. 마치 그는 그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격이 있으면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품사가 있으면 성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품사가 있다. 품사와 성분은 이러한 품사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품사를 가진다는 거죠. 요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사이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가지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이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품사와 성분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황금 룰을 갖다가 도식을 해봐요. 자, 모든 단어는 사실 준동사예요. 자, 요걸 빨리 인정을 하시면 빨리 영어를 숙달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이제 이미 제가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좀 지겨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겨워주신 걸 축하합니다. 지겨워주신 거를. 자, 준동사는 준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자, 명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 부사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동사가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로 쓰이는 거지만 명사나 목적어가 되면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이 준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요. 또 다른 준동사, 형용사, 명사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어의 황금의 규칙입니다. 황금의 규칙. 우리는 단어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잘 아셨죠? 품사와 성분의 관계도 이제 잘 아셨을 거예요. 자, 영어에는 황금 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 황금 룰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문법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자, a soldier 이러면 한 사람이 군인이죠. 자, a soldier. 이거 한 사람의 군인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플 영어를 대하기 전에는 이게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플 영어를 대하신 분들은 이게 명사구나 하기 이전에 이게 준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준동사. 그러니까 뭐죠? 군인이다 이런 뜻이죠. 군인이다. 우리가 이 점을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영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군인이다. 스스로로 쓰이니까 일반적으로 준동사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면 그때 명사로 쓰이는 거죠. 형태의 변함없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군인을 되고, 자, 군인은 이런 주격이죠. 명사로 쓰이는 거고, 또 군인을 이러면 이거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럼 요거는 명사고요. 요거는 준동사예요. 준동사이기 때문에 저는 동사입니다. a soldier, 한 사람의 군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준동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준동사의 원형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원형이 바로 비동사의 원형하고 결부하면 되죠. 이제 비동사의 원형, 이 비동사의 원형하고 플러스 준동사 a soldier 이렇게 합해 놓으면 이거는 그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뜻은 뭐죠? 군인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근데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이건 준동사의 원형이라는 거 아시죠? 이건 원형이죠. 이건 그냥 준동사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 있죠? 당연히. 시간이 있는데 표시가 안 됐을 따름이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죠? 그 시간은 기준 시점의 시간입니다. 문장에서 앞뒤 문맥으로 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의 시간이고, 얘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원형이니까. 원형이니까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는 이런 원형은 혼자서는 절대로 문에 등장할 수가 없겠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동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의미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의미는 있으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장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에서 이따금씩 이거는 동사 원형이다. 동사 원형이 독립적으로 나와서 명령문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be a soldier 이라면 군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동사, 즉 현재형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동사는 뭘까요? 복잡한 과정을 여러 개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거잖아요. is plus a soldier 이라면은 지금 군인이다 이거죠. was plus a soldier 이라면은 그때 군인이었다 이런 거죠. 자, 우리 심플 영어 독자님들은 이제 더 이상 얘가 뭐뭐이다, 얘가 뭐뭐이었다 이런 식으로 코미디 같은 생각은 이제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동사이면서 얘가 그 준동사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것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being a soldier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행문사 아니겠습니까? 자, being a soldier 이러면 요거는 군인이다 이런 뜻이죠. be a soldier는 군인이다인데 그럼 being a soldier니까 실행문사 아니겠습니까? 좀 군인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군인이고 있다. 군인이고 왜냐 실행이니까 a soldier는 군인이다. 그다음 being이니까 이거 실행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인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웃기죠? 이런 말이 군인이고 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군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를 표현할 때 군인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소설이라든지 식구라든지 특별한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는 뭐 너무나 뭐 게으른 군인이었다든지 아니면 군인 의식이 없었다든지 하는데 요즘 얘는 정말 군인이고 있다 이렇게 이게 상태가 이건 상태인데 상태를 갖다가 동작으로 의지하는 거죠. 이 상태인데 동작으로 의지를 해서 이렇게 저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selfish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자주 씁니다. 자, selfish라고 하는 이런 말도 이런 거 상당히 자주 쓰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관계 없으니까 이게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다가 동작으로 의지를 해서 또 동작이니까 몸 하고 있다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군인이고 있다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assault 군인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쓰지 저거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준동사로 쓸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형용사로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고 있는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assault하고 똑같기 때문에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사로 쓸 때는 가능해요. 자, 부사로 쓸 때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원인이라든가 자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사적인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맥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being a soldier 군인이기 때문에 또는 군인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부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being a soldier.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이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분사구문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상 준동사가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분사구문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사실 쓸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일반 준동사는 전부 다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 부사가 쓰이려고 하면 결국 부사절을 대신하는 거죠. 부사절로 바꿀 쓸 수도 있는 거죠. 부사절을 대신한다고 그럽니다. 뭐가? 준동사가. 이 준동사가 부사절을 대신하면 이게 부사절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참 영어 이식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행문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to be a soldier 이거 한번 볼까요? to be a soldier 이거는 자, be a soldier 이것이 자, be a soldier 그럼 이게 그 군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정사 정하면 부정분사잖아요. to be a soldier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이게 부정사잖아요. 부정문사 줄여서 부정사인데 이 부정사는 6가지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6가지 관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도잖아요. 의도. 또는 예정도 되고요. 자, 추측도 우리 관념이지 않겠습니까? 또 당위, 의무, 당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필연. 이런 것들은 현실 생활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앞뒤 문맥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것이 의무 정도가 될 거예요. 투비어 서울제라면 군인이고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군인이고자 하다. 또는 의무, 군인이어야 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앞뒤 문맥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투비어 서울제라면 여기서는 의도로 본다 그러면 군인이고자 또는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거는 그러면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게 준동사 중에서도 무슨 준동사예요? 명사 준동사죠. 자, 명사 준동사의 부정사예요. 왜냐? 얘도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또다시 부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준동사고 얘도 준동사예요. 그 준동사 계속해서 겹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영어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군인이 되고자 하다. 그럼 이게 또 부정사로서 준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의 원형이 뭘까요? 준동사의 원형은 다시 또 be를 붙이면 되잖아요. 비동사의 원형과 결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be, to be a soldier. 자, 너무나 간단한 게 이제 자꾸 연속되는 겁니다. 요거는 군인이 되고자 하다 준동사고요. 자, be가 결합되니까 이것은 이 준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대돼 나가는 건데 이걸 엉뚱하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걸 갖다 맞추기 하려고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문법상으로. 그러면 이거는 to be a soldier,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원형이고, 요거는 군인이 되고자 하다, 요거는 군인이 되고자의 원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a soldier는 군인이다 말이잖아요. 군인이다. 요거는 군인이 되고자 하다. 요 군인이 되고자 하다의 원형이죠. 그럼 지금 군인이 되고자 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is to be 하면 되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동사 현재 변형입니다. is to be a soldier. 그러면 지금 군인이 되고자 하다 이런 뜻입니다. is to be a soldier. 그러니까 얘에 전혀 있다라는 뜻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녀는 지금 군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she, 자, 주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녀는 is to be a soldier 라면 군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준동사가 말이에요. be 플러스 준동사는 이 준동사의 원형이라는 것,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문사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자, 비동사의 원형이 결합하면 이 준동사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작부터 알았더라면 이 원어민들은 이걸 날 때부터 알거든요. 날 때부터 그냥 하다 보면 언어학성으로 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그분들한테는 머리에 박혀있는, 그냥 가슴속에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길도 없어요.
우리같이 이제 외국인이라야만이 이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분들은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간단한 공식을. 이 간단한 공식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그냥 이상한 언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뚫리면 영어는 정말 그 자리에서 단박 쉬워지는 거죠. 예, 우리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가지고 이렇게만 바꾸신다 그러면 영어는 단박에 쉬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쉬운 영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